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60년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던 시간입니다. 1959년 태국에서 열린 첫 대회를 제패한 후 무려 60년 동안을 기다린 우승. 박항서 감독이 해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펼쳐질 결승전, 김지한의 잡스가 전망해드립니다.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아시안 게임 축구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대회인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덕분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작년 이맘때에 또 스즈키컵이란 대회가 있었잖아요. 또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박항서 감독 덕분에 그리고 또 베트남 축구도 알게 되고 동남아시아에 정말 많은 대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남아시안 게임에 도전하는 이 박항서호 이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올라서 우승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결승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이제 정확히 1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우리 시간 밤 9시부터 이 필리핀 마닐라의 리살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이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을 놓고 겨룰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베트남에게는 이 대회가 참 남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안 게임, 김종현 아나운서는 이게 어떤 대회 같아 보이나요? 그냥 이름만 듣고 보면 아시안 게임이랑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전 종목을 겨루는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그런 그 대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축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시안 게임 같은 대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11개 나라가 여러 종목에 걸쳐서 또 메달 경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대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축구가 대회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대회가 1959년이 초대 대회였거든요. 여기서 당시에 월남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남 시절에 2번 그리고 베트남이 되고 나서 5번 결승에 올라갔는데 베트남이 한 번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우승만 7번을 한 거는 이 동남아시안 게임 축구에서는 베트남이 최다였거든요. 결승 진출은 2009년 이후에 꼭 10년 만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 진출이 베트남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22세 이하 대표팀에 나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령별 대표팀이 또 나선 대회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다음 달에 이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이 있죠. 이 대회에 또 이 팀이 나가기 때문에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 겸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번 이 베트남 팀에게는 아주 이번 대회 성과가 중요했던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네, 이제 뭐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참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 결승까지 올라온 과정을 되짚어 볼까요? 일단 이 대회가 조별리그를 5경기를 치릅니다. 보통은 뭐 3경기 정도 치르는데 2개 조로 나눠서 경기를 해서 한 조에 이 베트남이 속해 있는 조가 6개 팀이 경쟁을 했거든요. 베트남이 조별리그에서 4승 1무를 거뒀는데 딱 내용을 보면은 좀 압도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결승에서부터 인도네시아를 3차전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이 경기에서 베트남이 후반 추가 시간에 이 하득진 선수의 결승골로 극적으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또 4차전에서는 이 베트남이 싱가포르를 후반 40분에 역시 하득진의 헤딩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또 마지막에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먼저 태국에게 2골을 내줬다가 2골을 또 따라붙으면서 2대2 무승부를 베트남이 거뒀습니다. 이렇게 3차전, 4차전, 5차전을 극적으로 이제 치른 다음에 베트남이 조 1위로 결국에는 준결승에 올랐고요. 준결승전에서 캄보디아를 4대0으로 가볍게 완파를 하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태국과의 경기는 그 태국 감독이 일본 출신의 니시노 아키라 감독이니까 이래저래 주목을 많이 받았겠어요. 네, 뭐 태국 하면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축구 전력을 자랑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 태국을 베트남이 그동안에 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을 한 뒤에는 이 베트남이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이 태국에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 태국을 상대로 1승 3무 무패를 이제 계속 이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태국이 베트남과 이제 비기면서 3승 1무 1패 조 3위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시노 감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지도력에 대한 이 태국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리시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베트남 축구의 성장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태국 언론들 역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을 이렇게 열심히 뛰게 만드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이러면서 박 감독의 리더십에 감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장 또 경쟁국이 인정하는 걸 보면 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이제는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국과도 무승부를 거두고 또 준결승에서 캄보디아를 시원하게 꺾고 결승에 올랐으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이전에 스즈키컵이라든지 이럴 때처럼 열기가 현재 굉장히 뜨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 올라온 모든 과정이 워낙에 극적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이 국민들, 뭐 축구 팬들의 반응은 뭐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작년 이맘때에 불었던 박항서 신드롬이 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베트남 언론은 이 박항서 감독의 마법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환호를 했고요. 경기를 중계하는 이 베트남 국영방송 VTV의 이 광고료가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 작년에 스즈키컵 우승하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결승전에는 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의 주요 도시의 이 대형 전광판 거리에서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돼서 또 대규모 거리 응원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대회가 열리는 이 마닐라행 이 베트남발 마닐라행 비행기가 증편이 돼서 베트남 이 팬들이 2천여 명이 찾는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분위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축구로 이런 열기를 느껴본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1, 2년 새에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베트남 결승전에서 잠시 후에 인도네시아와 만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베트남과 한 조에서 만나서 한 차례 대결에서 1대2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경기들은 인도네시아가 다 이겼거든요. 4승 1패. 그러니까 베트남에게만 한 번을 지고 조 2위로 4강에 올라갔고요. 4강에서는 이 미얀마와 연장 접전 끝에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까지 올랐는데 인도네시아도 이 대회 우승을 노리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1991년 이후에 28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하고요. 과거에 2011년과 2013년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에게 연달아 졌거든요. 그러면서 준우승에 이제 그쳤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는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먼저 골을 넣고 전반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인도네시아가 앞서가는 경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이겼지만은 또 베트남이 또 2대2로 비겼던 태국을 인도네시아가 2대0으로 이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경기를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뭐 결승전이고 단판 승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어느 국가가 더 우위에 있나요? 그래도 일단 베트남이 4강전까지 합치면은 총 21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6경기에서 21골, 뭐 경기당 평균 3.5골이니까 이 화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이 기록에서 또 증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3차전, 4차전, 5차전을 힘들게 가다가 일단 베트남이 4강전에 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연장전을 치러서 올라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는데 어떤 축구 경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제골이겠죠. 이 선제골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넣느냐가 오늘 경기에 이제 승패를 가를 포인트가 될 거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수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겠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베트남이 앞서고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참 60년 만에 이 경기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내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회 타이틀을 팬들에게 돌려주는 게 내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 어제 이 베트남 여자 축구가 먼저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베트남 남자 축구까지 우승을 한다면 베트남 축구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시안 게임 남녀 동반 우승 첫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두 팀 모두 금메달을 갖고 하노이로 돌아가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베트남 국민들의 꿈을 이루어내겠다는 박항서 감독의 말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예, 정말 뭐 우승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그동안 베트남 축구를 이끌면서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2년 동안 뭐를 우승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거든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베트남 축구를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뤘던 성과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 못지않은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부임 초기였죠.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부터 해서 작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4강 그리고 작년 연말에 스즈키컵 우승 또 올해 초에 아시안컵 8강. 이거는 베트남 축구가 최근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꿈꾸지 못했던 그런 성과들이었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해내고 또 지금 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도 아랍에미리트, 태국 이런 만만치 않은 경쟁국들 상대로 현재 G조 1위에 올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탄력을 받는다면 내년 초에 올림픽 최종 예선 그리고 이어지는 월드컵 예선이 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워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와 또 중간에 맞붙을 그러네요. 수도 있거든요. 의미는 분명하게 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동남아시안 게임 하니까 오늘 또 비슷한 이름의 동아시안컵 축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동아시안컵 축구, 정확하게는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입니다. 이 대회가 오늘 개막을 했고요. 오늘 여자부 경기가 치러져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중국과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여자부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경쟁을 하고요. 내일 남자 대표팀 첫 경기가 있죠. 또 우리나라는 홍콩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15일에 중국 그리고 18일에 일본과 경기를 합니다. 남자 대표팀은 대회 3연패 그리고 여자 대표팀은 14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을 노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국가들이 다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결승전 승패. 질문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베트남이 한번 이겨봤잖아요. 네, 그 상승세를 분명히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접전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은 베트남이 한 골 차로 이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잠시 후에 펼쳐질 경기 많이 또 기대를 해 주시면서 어디가 우승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동남아시안 게임 축구 우승에 도전하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이야기 중심으로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드바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정현의 스포츠.